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세가 깊고 안개 자욱한 곳에 자리 잡아 안개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외부와의 왕래가 적었고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고요하고도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김서방은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채 홀로 낡은 기와집을 지키고 있었으나 심성이 곱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우물물을 길어 마당을 쓸고 저녁에는 묵묵히 밭을 일구는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 김서방은 호련히 마을에 나타난 미호라는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한 떨기 흰 목련처럼 고고하고 아름다웠으며 어디서 왔는지 부모 형제는 누구인지에 대해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미호는 그저 깊은 산을 넘어왔다고만 말했고 그 신비로운 분위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그녀의 빼어난 미모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녀의 신비로움마저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미호는 김서방의 아내가 된 후에도 여전히 말수가 적고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깔끔하게 처리했고 김서방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여름에도 늘 하얀색 명주 옷만을 고집했으며 한밤중에 일어나 마당의 오래된 우물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햇빛을 싫어하는 듯 낮에는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고 밤이 깊을수록 생기가 도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호의 지나친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행동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리도 고운 사람이 어찌 김서방같이 평범한 사내에게 시집왔을꼬. 필시 보통 여인은 아닐게야 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 눈빛 좀 보게. 너무 맑아서 속을 알 수가 없어. 꼭 깊은 산속의 짐승 눈동자 같지 않은가 하며 불안감을 드러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미호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한다고 믿으려 애썼습니다. 김서방은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틈나는 대로 산에 가서 약초를 캐거나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미호는 그가 가져온 음식들을 늘 감사히 받았지만 고기나 생선보다는 유독 하얀 쌀밥과 맑은 채소만을 선호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몸에 좋은 고기도 좀 들게.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 걱정일세. 김서방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권하면 미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서방님의 정성만으로도 배가 불러요.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길에서 김서방은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미호가 김서방의 집에 들어온 지 2해가 지났을 무렵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 사람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들, 특히 닭과 개들이 밤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의 소행이겠거니 했지만 며칠 뒤에는 깊은 산속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가축들의 사체가 발견되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의 피와 살을 모두 빨아낸 것처럼 깨끗하게 발라진 뼈만 남아있어 사람들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서방의 집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끼던 토끼 2마리가 어느 날 아침 우리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서방은 혹시 아내가 밤중에 토끼들을 놓아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미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만 미호는 고개를 저으며 저는 밤중에 깊이 잠들어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족제비나 여우 같은 짐승의 소행이겠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순수했기에 김서방은 차마 더는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차 미호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미호가 마을에 들어온 때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호가 밤에 창백한 얼굴로 홀로 우물가를 서성이는 모습을 목격한 이들이 늘어나면서 그녀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저 여인은 밤에 전기를 먹고 사는 유물이 틀림없어 김서방이 저 미색에 홀려 제 목숨을 내줄라 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미호는 이러한 마을의 분위기를 모르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은 아내의 얼굴이 나날이 야위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자주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고 눈빛은 마치 무언가에 굶주린 것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김서방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의원을 불러보려 했지만 미호는 완강히 거부하며 저는 그저 낯선 곳에 풍토병에 걸린 것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김서방이 잡아줄 때마다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김서방은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는데 희미하고도 애처로웠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옆자리의 미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코끝에는 희미하게 쇠비린내 같은 것이 감돌았고 그는 불안한 마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희미한 달빛 아래 그가 좋아하는 하얀 닭 한 마리가 목이 꺾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충격에 휩싸여 닭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닭을 죽인 것이 짐승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미호의 창백한 얼굴과 밤중의 불안한 눈빛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불길한 징조들 앞에서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닭을 땅에 묻어주었고 미호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의혹의 씨앗이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미호는 김서방의 변화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눈빛은 더욱 슬픔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지 않고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김서방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녀는 그저 고향 생각이 납니다.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향수 이상의 깊고 어두운 고통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비밀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노골적인 비난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잃은 가축이 많은 사람들은 김서방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김서방, 저 여인을 당장 내쫓게. 저것 때문에 마을의 평화가 깨지고 있다네.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김서방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정말로 마을에 재앙을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해와 억측의 희생양인지 판단할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미호는 김서방이 겪는 고통을 보고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김서방의 방에 들어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이곳에 와서 서방님과 마을에 근심을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서방님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뜨겁지 않고 차가웠지만 그 진심은 김서방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니요, 여보, 나는 당신을 믿소. 이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갈 소나기일 뿐이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과 의욕 사이의 줄타기는 김서방을 나날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김서방은 아내의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미호가 잠든 척할 때를 기다려 그녀의 옷가지를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녀의 고향을 알 수 있는 단서나 그녀의 비밀을 밝힐 만한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옷 속에는 늘 말린 쑥과 마늘이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악귀를 쫓는다는 민간 신앙의 물건이었지만 김서방은 그것이 미호 자신이 악귀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는 위장인지 알 수 없어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습니다. 미호가 마을에 온 이후로 안개골의 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차가워진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중천에 떠도 안개가 거치지 않아 농사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김서방은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흰옷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늘 우아하게 감도는 차가운 기운이 이 모든 안개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녀가 가져온 불길한 기운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홀로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가 고민하는 동안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현명하다는 최 노인이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최 노인은 이 마을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증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서방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최 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노인과의 대화에서 아내의 비밀에 대한 어떤 실마리라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을의 평화와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의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김서방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최 노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집 주변으로는 굵은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 늘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김서방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최 노인의 방에 들어섰고 노인은 따뜻한 찻잔을 내밀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으며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김서방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김서방, 자네 마음속에 짙은 안개가 드리워 있는 것을 내가 모를 리 없네. 최 노인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김서방의 심장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떠도는 소문들, 그리고 자네 집에서 벌어진 불길한 일들을 나도 다 전해 들었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징조가 있는 법이고 우리는 그 징조를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되네. 특히 이 안개골은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기운이 강한 곳이라 예사롭지 않은 일들은 더 큰 화를 부르곤 했지. 최 노인은 차분하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랜 옛적 자네 집터가 원래는 숲이었을 때 이 산에는 9꼬리를 가진 요물이 살고 있었다네. 그 요물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젊은이들의 정기를 빼앗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 우리 선조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 요물을 쫓아냈고 그 후로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지만 노인들은 늘 경고했네. 여우의 피는 잊지 않는다. 다시 돌아와 복수할 것이다라고 말이야. 김서방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가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이 흉흉한 옛 이야기가 그녀와 관련이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노인장, 혹시 그 여우 요물이 제 아내와 관련이 있단 말씀이신가요? 김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네. 하지만 자네 아내가 마을에 온 이후로 사라진 가축들, 그리고 밤마다 자네 집 근처에서 들리는 알 수 없는 울음소리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하지 않은가. 요물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법이지. 최 노인은 김서방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서방, 나는 자네에게 단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네. 그것은 바로 의심의 눈으로 보라는 것일세. 자네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랑이 진실을 가릴 만큼 맹목적이어서는 안 되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
세상의 모든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그 시간에 자네 아내의 그림자를 자세히 살펴보게. 그리고 그녀의 눈빛, 특히 달빛이 비칠 때의 눈동자를 유심히 관찰해보게. 요물은 아무리 인간 행세를 잘해도 그 본질을 숨길 수는 없는 법이라네. 이 말을 들은 김서방은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내의 창백한 얼굴과 밤중의 불안한 행동들을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의 단호한 경고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미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으나 김서방은 이미 그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음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서방은 최 노인의 말대로 미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그녀의 모든 행동과 표정을 분석했습니다. 미호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김서방에게는 헌신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때때로 찰나의 순간에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김서방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사랑의 눈빛인지 아니면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눈빛인지 구별할 수 없어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을 넘어 장터를 다녀오던 행상 한 명이 실종된 것입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는데 그의 짐과 노잣돈은 그대로 있었으나 사람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축을 잃는 것과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제 공포는 안개골 전체를 집어삼키는 듯했고 그 중심에는 미호에 대한 의심이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여우의 짓이야. 옛날 할아버지들이 말씀하시기를 9꼬리 여우는 사람의 정기를 먹고 산다고 했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미호가 행상의 정기를 빼앗아 갔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김서방의 집을 찾아가 당장 미호를 마을에서 내쫓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아내를 끌어안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미호는 그의 품 안에서 흐느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것을 김서방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김서방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사실은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미호가 자신을 향해 보이는 애틋한 감정들이 모두 거짓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혼자 일어나 마당의 오래된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수척하고 초췌했지만 그가 원하는 아내의 비밀은 우물의 깊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두려워하던 보름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둥근 달은 안개골의 짙은 안개를 뚫고 섬뜩할 정도로 밝은 빛을 쏟아냈습니다. 김서방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미호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미호는 이상하게도 그날 밤 유난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 더욱 창백해 보였고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김서방은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녀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미호는 깊은 잠에 빠진 듯했습니다.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미호의 옆에 섰습니다. 최 노인이 말했던 경고를 떠올리며 그는 달빛이 미호에게 드리운 그림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미호의 그림자는 평범한 여인의 그림자였지만 김서방이 자세히 보려고 집중하는 순간 그림자의 끝이 미묘하게 일렁이며 마치 길고 털이 많은 무엇인가처럼 보이는 찰나의 잔상을 남겼습니다. 김서방은 소름이 돋았지만 그것이 착각인지 실제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그녀의 잠든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미호의 살짝 벌어진 눈꺼풀 사이로 스며들었고 김서방은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미호는 분명 잠들어 있었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핏줄이 서늘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김서방의 눈에는 그녀의 눈동자 한가운데에서 섬광처럼 번쩍이는 붉은 빛이 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서 그가 꿈을 꾸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 붉은 섬광은 김서방의 마음속에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공포에 질려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우물가로 향했고 차가운 우물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내의 정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숨겨진 무언가가 마을에 닥친 불행의 근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호를 향한 사랑을 버릴 수 없었기에 그는 자신의 사랑이 그녀의 요물 같은 본성을 이겨낼 수 있을지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어리석을 만큼 순수한 김서방의 마음은 그의 발걸음을 다시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서방은 미호가 깨어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미호는 조용히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밤중에 어찌 밖에 나가셨습니까? 잠이 오지 않으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지만 김서방은 이제 그 다정함 속에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김서방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볼까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밤이 너무 깊어 마당의 공기가 궁금해서 잠시 나왔었소라고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미호는 김서방의 불안한 기색을 읽은 듯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과 이 집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방님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서방님께 말하지 못한 깊은 사연이 있을 뿐이지요. 라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김서방에게 더욱 절박하게 매달리는 듯했습니다. 김서방은 이 절박함이 그녀의 진심인지 아니면 자신을 꿰어내려는 술책인지 판단할 수 없어 괴로웠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을 때 김서방은 문득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향한 사랑과 동시에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본능적인 슬픔과 고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미호가 어쩌면 자신처럼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요물로서의 본성과 인간으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가설은 김서방에게 잠시 동안의 위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계속되었습니다. 행상이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횃불을 들고 순찰을 돌았으며 김서방의 집 앞을 지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안개골은 더 이상 평화로운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은 공포로 가득 찼고 작은 소리에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미호의 존재는 이제 마을의 평화를 파괴하는 근원이 되었고 김서방은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아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다시 한번 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장, 제 아내는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떤 존재이든 사랑합니다. 이 사랑으로 그녀의 흉측한 본성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서방은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최 노인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김서방의 순수한 사랑이 그의 불행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김서방에게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김서방, 여우 요물은 천년의 수행을 통해 인간이 되고자 하네. 그들이 인간이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간간과 진실된 사랑이지. 자네의 사랑이 진실이라면 그녀는 그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네. 만약 그녀가 진정으로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녀는 스스로 정기를 취하는 본능을 포기해야 할 것이네. 자네가 그녀의 가장 깊은 본능을 보게 될 때 그녀를 향한 자네의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게. 그것이 유일한 해법일지도 모르네. 최 노인의 이 말은 김서방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말을 들은 김서방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진실된 사랑으로 아내의 본성을 잠재울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그녀가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요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더욱 예민하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미호는 자신이 감추고 있는 본성이 조금씩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음을 알고 더욱 괴로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밤이 되면 침상에서 몸을 떨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미호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육식에 대한 강한 욕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서방이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돼지고기를 요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호는 부엌으로 다가와 김서방의 뒤에 조용히 서 있다가 갑자기 끓고 있는 냄비 속 고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탐욕스러웠고 동공은 짐승처럼 가늘게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김서방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속으로 크게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고기 냄새가 유난히 좋구려. 혹시 먹고 싶은 건 아니요? 김서방이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미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그저 불을 오래 쬐어 속이 조금 메식거릴 뿐입니다. 저는 채소로 된 음식이 좋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하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김서방은 보았습니다. 그녀의 본능적인 욕구와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는 노력이 충돌하고 있음을 김서방은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미호는 이제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고 김서방에게 깊은 산속의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마시고 싶다며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물은 마을의 우물물이나 냇가물이 아닌 인적이 닿지 않는 깊은 계곡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는데 그 손톱은 매우 날카로워져서 마치 짐승의 발톱처럼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톱을 다듬어 주었으나 그녀는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행상실종 사건 이후 산골 마을의 평화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낮에도 바깥에서 뛰어놀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밭은 황폐해지기 시작했고 모두의 얼굴에는 근심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장터를 드나드는 사람들도 안개골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미호 한 사람 때문에 고립된 섬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공포는 미호에게 쏠려 있었고 그녀는 그 모든 시선과 비난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은 우연히 미호가 숨겨둔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흙으로 만든 작은 인형이 있었는데 인형의 목 부분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고 그 옆에는 말라비틀어진 나뭇잎 조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것이 무언가를 저주하거나 자신의 본성을 봉인하기 위한 주술적인 물건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다시 상자에 넣고 미호에게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는 미호의 비밀이 더욱 복잡하고 깊다는 것을 알려주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또다시 보름달이 뜨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김서방은 이날을 위해 용기를 내어 잠들지 않고 미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미호는 깊은 밤이 되자마자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에서 깨어났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김서방은 몰래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미호는 마당의 우물가로 향했고 달빛이 가장 잘 비치는 곳에 서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숨을 죽이고 마루 기둥 뒤에 숨어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미호가 갑자기 허리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옷자락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은 최 노인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그림자를 보라는 그 말을. 김서방은 떨리는 시선을 그녀의 발밑 달빛에 비친 그림자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자 끝이 길게 늘어나더니 미묘하게 굵어지면서 마치 짐승의 꼬리처럼 보이는 검은 그림자가 잠시 동안 허공을 휘젓는 것을. 그것은 너무나도 찰나의 순간이었고 그림자는 곧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김서방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홉고리 여우 구미호 최 노인의 옛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호는 그림자가 사라지자마자 힘없이 우물가에 주저앉았고 마치 자신의 본성이 드러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사람의 울음이라기보다는 상처 입은 짐승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김서방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싶었지만 미호의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요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인간이 되고 싶어 했고 그 본성을 억누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김서방은 사랑하는 아내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림자에서 나와 미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보. 김서방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호는 그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공포와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서방님, 보셨군요. 저를 보셨군요. 미호는 흐느끼며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김서방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얼음처럼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소.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김서방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미호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는지 그녀는 흐느낌을 멈추고 김서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소. 당신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오.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게 말이오. 김서방의 진실된 고백은 미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김서방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병약하던 한 아이가 오늘 아침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사람들은 이 모든 불행이 미호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가득 차 김서방의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김서방, 당장 그 여우 요물을 내보내라. 우리의 아이가 죽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들의 목소리는 밤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미호는 더욱 공포에 질려 김서방의 뒤로 숨었습니다. 서방님,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 서방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미호는 김서방을 밀어내려 했으나 김서방은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미호의 손을 잡은 채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니요, 여보, 나는 당신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마주할 것이요.
도망치는 것은 나의 사랑이 진실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단호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그의 앞에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김서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호는 그의 등 뒤에서 몸을 떨고 있었지만 김서방은 그녀를 감싸 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진정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에게는 사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제 아내의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김서방의 의외의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잠시 당황하여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은 김서방이 요물에게 홀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단호한 태도에 쉽게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은 이 침묵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호를 자신의 옆으로 끌어내어 마을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미호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마을 사람들과 아내 사이에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사랑이 이 모든 공포와 저주를 이겨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김서방이 미호를 자신의 옆에 세우자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은 더욱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김서방이 요물에게 완전히 홀렸다며 당장 미호를 끌어내어 마을에서 불태워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사태는 일촉즉발의 위기였고 공포와 분노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미호는 김서방의 팔을 붙잡고 떨고 있었고 그녀의 몸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서방은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잠깐 모두 멈추시오. 김서방이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과 진심은 잠시 동안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잠재웠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이 산에 살던 9꼬리 여우의 혈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녀는 인간이 되고 싶어 했고 저를 사랑하여 이 마을로 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김서방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김서방의 충격적인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구미호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잠시 동안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 정적 속에서 미호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김서방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방님, 제발 이 이상 저를 감싸지 마세요. 저는 요물입니다. 저 때문에 마을에 닥친 모든 불행은 제가 근원입니다. 미호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폭로했습니다. 미호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눈빛은 순식간에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두 뺨에는 짐승의 털 같은 것이 희미하게 돋아나기 시작했고 손가락 끝은 날카로운 발톱처럼 자라났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하얀 옷자락 아래에서는 9가닥의 검은 그림자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본성을 밖으로 표출하며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그 요물입니다. 나를 피하세요.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모든 불길한 징조들, 사라진 가축들과 행상의 죽음이 모두 이 아름다운 여인, 바로 요물의 소행이었음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포는 분노보다 더 강한 감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미호에게 던지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 요물을 당장이라도 죽여 마을의 저주를 끝내고자 했습니다. 사방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횃불의 불빛과 사람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김서방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주저앉은 미호를 번쩍 안아 올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요, 나는 내 아내를 버릴 수 없습니다. 김서방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녀가 요물일지라도 그녀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불행은 그녀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습니다. 김서방의 온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미호를 향한 자신의 진실된 사랑을 방패 삼아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막아냈습니다. 김서방의 이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분노 속에서도 한 사내가 요물을 감싸 안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광경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들의 횃불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지만 그들의 손은 미호를 향해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의 사랑이 뿜어내는 기운이 요물의 공포를 잠시나마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만약 벌을 받아야 한다면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의 사람이요. 김서방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최 노인이 묵직한 지팡이를 짚고 사람들 틈을 헤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은 고요하고도 엄숙한 목소리로 모두에게 외쳤습니다. 모두 멈추시오. 이성을 잃지 마시오. 최 노인의 목소리에는 연륜의 무게가 담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복종하듯 횃불을 내리고 웅성거림을 멈추었습니다. 최 노인은 김서방과 미호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서방의 말이 맞네. 요물은 사람의 간을 취해야 살 수 있지만 진실된 인간의 사랑은 그들의 본성을 뛰어넘는 유일한 약이지. 이 여인이 비록 구미호의 혈통을 지녔을지라도 그녀가 자네를 해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김서방 자네의 사랑 때문일세. 최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오랜 옛날 우리가 쫓아냈던 여우 요물은 사랑이 아닌 오직 탐욕만을 따랐네. 그러나 이 여인은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며 인간의 삶을 살고자 했지. 그들의 사랑이 이 마을에 내려진 저주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네. 최 노인은 미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미호는 이제 자신의 본성을 숨기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여, 자네의 고통을 알겠네. 인간이 되려거든 자네의 모든 요물로서의 힘과 본능을 버려야 하네.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이 될 것이지만 오직 진실된 인간의 삶만이 자네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네. 김서방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가 자네를 지켜줄 것이네. 최 노인은 미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미호는 눈물을 흘리며 김서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탐욕이 아닌 인간의 깊은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의 사랑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생명도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미호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며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하얀 옷은 땀과 함께 흙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요물로서의 힘이 빠져나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김서방은 쓰러진 미호를 조심스럽게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와 비난을 뒤로하고 오직 아내의 생명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호를 따뜻한 방에 눕히고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미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요물의 본성을 버리는 고통은 생살이 찢기는 것보다 더한 고통일 것입니다. 김서방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힘내시오. 내가 곁에 있소. 당신은 이제 요물이 아니오. 당신은 나의 아내, 미호요.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김서방의 집 앞에서 횃불을 끄지 않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들은 김서방이 요물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고, 동시에 미호가 진정으로 인간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호에 대한 공포 대신 김서방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놀라움과 연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김서방과 미호의 운명이 이 마을의 미래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김서방은 마당에 우물물을 길어와 미호의 뜨거운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정성과 사랑이 그녀에게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김서방의 극진한 간호와 지극한 사랑 덕분에 미호는 사흘 밤낮을 앓고 난 후 비로소 열이 내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미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섬뜩함이나 불안함이 사라진 채 순수하고 맑은 인간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차가운 기운도 사라지고 따뜻하고 나약한 인간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요물의 본성을 버리는 고통을 이겨낸 것입니다. 서방님, 미호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김서방은 며칠 밤을 꼬박 새워 수염이 덥수룩해진 채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깨어났구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시오. 김서방은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호는 그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서방님께 두려움을 안겨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9꼬리가 모두 사라졌음을 느낍니다. 서방님의 사랑이 저를 요물에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의 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호가 병을 앓는 동안 안개고래는 신기하게도 안개가 걷히고 맑은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축이 사라지거나 불길한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호가 방에서 나와 햇살 가득한 마당을 걷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처럼 빼어나게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그 아름다움에 인간적인 따뜻함과 연약함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미호가 완전히 회복되자 마을 사람들을 김서방의 집 마당으로 모았습니다. 노인은 김서방과 미호를 마을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이 여인은 이제 우리가 두려워했던 요물이 아니오. 김서방의 지극한 사랑이 여우의 저주를 풀어내고 그녀를 진정한 이웃으로 만들었소. 우리가 그동안 품었던 의심과 공포가 이 마을의 안개를 만들었음을 인정해야 하오. 최 노인의 엄숙한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호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미호에게 따뜻한 옷을 선물했고 그녀에게 농사짓는 법과 집안 살림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호는 이제 더 이상 하얀 옷만을 고집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과 섞여 파티를 거들고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평범한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늘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안개골의 고요함 속에 따뜻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김서방은 사랑하는 아내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것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미호는 이제 인간의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특히 김서방이 잡아주는 생선구이를 즐겨 먹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깊은 밤중에 일어나 우물가를 서성이는 일도 없었고 밤에는 김서방의 품에 안겨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녀의 차가웠던 손은 김서방의 온기를 받아 이제는 포근하고 따뜻해졌습니다. 미호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아낙네가 되었고 그녀를 두려워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지혜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안개골에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눈이 내렸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과 미호는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조용히 겨울을 보냈습니다. 미호는 김서방을 위해 정성껏 길쌈을 했고 김서방은 미호를 위해 따뜻한 군밤을 구워주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이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이 마을에 깃든 불길한 저주를 완전히 씻어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눈이 펑펑 내리는 소리만 들리는 깊은 정적 속에서 김서방은 곤히 잠든 미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볼에는 옅은 홍조가 돌고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완전히 인간의 손처럼 따뜻했습니다. 김서방은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시련이 마치 먼 꿈결 같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서방은 조용히 미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나지막이 하지만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여보, 밤이 깊고 눈은 내리지만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소. 당신의 따뜻한 숨결이 나의 가장 깊은 평화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을 감싸는 사랑의 온기는 밤의 추위와 모든 공포를 물리칠 만큼 강했습니다. 미호는 꿈결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들의 집에는 영원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